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 주말에 여러분들 다음 주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성평가 문제지를 가지고 집에서 촬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어, 오늘 강의할 내용은 예고한 바대로 전기와 자기 부분에 선생님이 나누어준 형성평가 문제 2회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학교에서 마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 곁들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전기 부분의 형성평가 문제 1번부터 선생님이 강의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여 마찰 전기가 발생할 때에 그런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다 고르는 것은 기억. 전자를 얻은 물체는 양전하를 띈다. 자, 전자를 얻으면 어떤 원소나 물체가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하고 공부했었죠? 이온을 공부할 때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전자가 더 많아지면 음이온이 된다고 배운 것처럼 전자를 얻은 물체는 양전하를 띠지 않고 어떤 전하를 띠죠? 음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자, 니은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된다. 네, 한 물체에서 또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음전하를 띠고 어느 한쪽은 양전하를 띠게 될 거니까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겠죠. 디귿,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면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이거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했었죠. 그런데 1번부터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던 현상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네요. 자,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는 게 전자의 이동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얘들이 다 맞는 현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스웨터를 벗을 때 따닥따닥 소리가 난다. 네. 3번, 바닥을 쓸 때 먼지가 빗자루에 자꾸 달라붙는다. 4번, 치마를 입고 걸을 때 스타킹과 치마가 달라붙는다. 5번,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머리가 부스스해진다. 네, 모두 우리가 알아본 현상과 비슷한데 1번이 그런 현상과 다른 예인 것 같습니다. 자, 1번이 오답입니다. 3번, 그림과 같이 접촉해 있는 두 금속 A, B에 음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이 상태에서 B의 실을 끊어서 떨어뜨렸을 때 A의 대전 상태와 대전체와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여러분,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이 대전체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까이에 있는 B공은 어떤 전하를 띠게 될까요? 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양전하. 그러면 유도된 A에 있는 공의 상태는 어떤 전하를 띠게 될까요? 네, 음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별안간 가위로 싹둑 B실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 전하는 양전하가 아니라 전하를 띠지 않는 게 아니라 음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 갑자기 B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대전체와 A의 음전하가 만나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검전기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검전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앞에 컴퓨터에 화면을 하나 띄워놨어요. 자, 잠시 화면을 움직이겠습니다. 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검전기의 처음에 전화 분포는 이렇게 음전하와 양전하가 자유자재로 비슷한 양으로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 가볼까요? 음전하를 띤 대전체를 검전기 가까이 가져갔어요. 위는 양전하가 확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밑은 금속 박 쪽으로 양전하가 밑에 이렇게 함께 존재했던 양전하가 위로 확 쏠려 올라가서 밑은 뭐만 남을까요? 주로 음전하가 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음전하를 많이 띠게 되어서 청력이 작용해서 쩍 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잠깐 더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러다가 대전체를 멀리 가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전하를 띤 물체가 멀어지면 금속박의 전자 중 일부가 다시 금속박 쪽으로 서로 평형을 밸런스를 이루도록 전자가 이동이 되어서 금속박이 조금 오므라들고 더 떨어지면 시간이 더 멀어지고 대전체도 멀어지고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양전하를 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금속박에는 전자들이 확 올라가겠죠. 쏠리게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금속박 쪽에는 어떤 전하가 몰리게 될까요? 양전하가 몰리게 되어서 서로 금속박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 금속박, 밑에 있는 금속박의 거리를 더 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을 선생님이 설명했냐면 요 대전체에 있는 양전하의 양을 엄청나게 더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속박 쪽으로 몰리게 되는 전자의 이동도 어떨까? 전자의 양도 많이 몰리게 될 거야. 그러면 금속박에 있는 전자가 훨씬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양전하만 더 많이 몰려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더 센 청력으로 더 많은 각도, 더 넓은 각도로 밀어내게 된다 하는 문제를 배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문제는 뭐냐면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검전기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위쪽에 두 가지는 양전하를 대전하고 있는 대전체이고 3, 4, 5번은 대전체가 지금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검전기를 찾아야 하겠죠. 그러면 1번, 3번, 4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그러면 금속판과 금속박은 반대 전하를 띠고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럼 1번, 3번, 4번 중에 불행하게도 3번과 4번이 전혀 금속박에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아주 문제가 쉬워져 버렸네요. 자, 그럼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그 답이 옳은지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양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 금속판에는 전자가 확 몰려서 음전하를 띠겠죠? 상대적으로 금속박에는 전자를 몰아냈으니 양전하가 많아졌을 것이고 양전하를 띤 두 면이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존재하겠죠. 아주 좋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5번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의 모습이다. 네, 양극, 음극, 어느 쪽인지 잘 먼저 보셔야 합니다. A에서 전선 속 전하의 흐름을 나타낸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전류의 흐름을 쫓아가 볼게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전류의 흐름은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흐름은 전유. 자,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한 게 있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오른쪽으로 이 상황에서요 흐르겠죠. 자,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른쪽이 전자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 1번은 전자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번은 어때요? 왼쪽입니다. 3번도 왼쪽이고요. 4번 오른쪽, 5번 오른쪽.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은 양전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1번은 답이 아닐 것이고, 그 다음 일률적으로 4번처럼 전자가 이동해야 하는 것은 얘가 정답이고요. 5번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5번은 전자가 아주 사방으로 아주 자유자재로 모양을 가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번은 답이 아니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림은 물 흐름 모형과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밸브와 스위치의 역할이 같다. 네, 맞습니다.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전구에도 전류가 흘러야 불이 켜지죠. 디귿, 펌프가 물의 높이 차를 유지하는 것처럼 전지도 전압이 그 높이 차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7번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문제죠. 그림은 세 전선 A, B, C에 걸어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과학을 하다 보니 수학의 정의도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은 수학에서 어떻게 배웠냐 하면 실은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로축이 전압이고 세로축이 전류의 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V는 IR이라고 하는 식에서 선생님이 R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I, 전류를 이항해서 I분의 V, 즉 분모에는 전류가 오고 분자에는 전압이 온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여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값은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자, 그럼 1번 예를 봅시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죠. 저항의 역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저항이 가장 큰 도선은 A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저항이
가장 작은 놈이 전류가 흐르기 수월해서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항이 가장 큰 도선이 A가 아니라 지금 같은 전압에서 가장 센 전류의 세기를 보여주고 있는 A가 바로 저항이 가장 작은 녀석이에요. 자, 그러므로 2번도 답은 아닙니다. A, B, C 모두 옴의 법칙을 따른다. 네, 옴의 법칙이 뭐죠? 여러분?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한다는 게 옴의 법칙이에요. 자, 모두 일정한 저항이 있을 때 각자가 다르지만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어땠어요? 전류의 세기도 커지고 있어요. 자, 옴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4번. 전선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놈은 어느 놈일까요? 전류가 잘 흐르는 놈이 전선으로 사용하기 좋겠죠. A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아니고. 전압이 6V일 때 B에 흐르는 전류는 A에 흐르는 전류의 2배인가요? 그런가요? 이거는 수치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6V일 때, 이게 지금 수치로 안 나와 있는데, A 전선은 1.5A가 흐르고, 6V일 때 B 전선에는 0.75A가 흘러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그래, 0.75A가 흘러야